주도 유단이라고 해서 술꾼에도 급수가 있다. 예를 들면 바둑에서 9단이 있고 1단이 있듯이, 유도 태권도에 1급이 있고 5급이 있듯이, 술꾼도 9급에서부터 1급까지, 그리고 1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급수를 정했던 인물이 바로 시인 조지훈 선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주도 유단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술은 약도 되고 병도 된다. 좋게 이용하면은 선약이요, 나쁘게 사용하면은 독약이 된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즐기면서도 술의 진미를 깨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급수 이야기도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발전될수록 규범과 도덕률도 강화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인간의 원래 본성과 욕망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일탈을 꾀하고, 그래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드러내는 자리에 엄주가 있다라고 여긴 것이 이름 높은 술꾼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술꾼에도 품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술꾼들 앞에 특별한 어떤 호칭을 붙이는 경우, 그것도 고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그 천하의 술꾼들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술을 잘 마시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겠죠.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정설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6단계의 술꾼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첫째가 주선이요, 둘째가 주성이요, 셋째가 주신이요, 넷째가 주귀요, 다섯째가 주괴요, 마지막이 주도입니다. 우선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주선, 술의 신선이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떠오르는 인물은 당나라 시기의 시인 이백입니다. 이태백. 이 모든 술꾼들 규정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술을 좋아해야 된다라는 것, 둘째가 술을 많이 마시고 자주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본 조건을 갖춘 후에 이런 천하술꾼들의 규정들이 서는 겁니다. 그 첫째가 주선이고, 떠오르는 인물이 시인 이백, 이태백이죠. 두보가 쓴 시 중에 엄중팔성가라는 시가 있어요. 술꾼 8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쓰여지고 있는 이백에 대한 표현이 꽤나 유명합니다. 이백두주 시 백편이라 그랬죠. 즉 200은 말술을 마시고 나면은 100편의 시를 휘갈긴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천자가 불러도 가지를 아니하고 시중에 술집에서 취해 잠들면서 스스로 칭하기를 나는 술의 신선이다 그랬다는 것이 200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주선입니다. 그래서 주선의 조건은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시고 또 마신 뒤에는 명작을 써야 된다. 이 조건을 갖춘 이가 200이고 주선입니다. 둘째는 주성입니다. 성인 할 때 그 성스러울 성자를 붙였어요. 술의 성인은 누구냐? 중국에서는 두강을 꼽습니다. 두강, 중국 술의 시조입니다. 의적과 더불어서 처음 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상시대, 아주 고대입니다. 두강 스스로가 술을 잘 마셨는지 또 좋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느 날 그가 쉰밥을 뒷뜰 뽕나무 구멍 속에 넣어놨다가 며칠 후에 가봤더니 술로 변해져 있더라. 그때부터 술 만드는 법을 알아냈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디오니소스 바카스로 추앙되는 인물이 두강입니다. 그를 주성이라고 부른다.
또 할아버지 조상 조자를 붙여서 주조두강이라고도 합니다. 낙양에서 나오는 술 브랜드 중에 유명한 술이 주조두강이 있듯이 셋째가 주신입니다. 신자를 붙였는데 여기서는 품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시면서도 기품을 잃지 아니한 술꾼들이 주신입니다. 흐트러짐이 없다 이겁니다. 몇 날 며칠을 대취를 해도 몸에나 언어나 깨어짐이 없다라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로 두 명의 시인을 꼽습니다. 귀거래사를 쓴 도연명과 백락천, 즉 백거이를 꼽습니다. 두 사람을 주신급에 올려놓고 있어요. 참 점잖게 마셨던 모양입니다. 넷째가 주귀입니다. 술귀신입니다. 귀신 귀자를 붙여서 주귀. 여기는 당연히 유령이 꼽히겠죠. 사람 이름 유령입니다. 위나라 말기 시대에 즉 사마중달의 후손들이 권력을 잡고 전횡을 저지르던 그 험난한 시기에 여러 뜻있는 선비들이 속세를 떠나가지고 시나 읊으면서 술을 마신 이들을 우리는 중림칠연이라고 통칭하는데 중림칠연의 한 사람이 바로 유령입니다. 유령치라는 술 이름도 있죠. 유령, 그를 술귀신이라고 부른다. 그는 늘 집안에 있을 적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알몸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막 웃고 하니까 유령이 일갈하기를 왜들 웃느냐? 이 우주가 내 집이고 내 집이 내 옷인데 옷 속에 또 옷을 입으란 말이냐? 이런 활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였습니다. 외출을 할 때마다 나귀 뒤에다가 술항아리 하나를 싣고 다녔는데 하인한테 늘 이야기하기를 이 술이 다 바닥나고 술독이 깨지는 때 내가 죽는 날이고 거기서 죽을 테니까 그 항아리 깨진 데서 나를 묻어주면 된다. 이렇게 살았던 천하의 술꾼이 유령이고 그를 주귀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가 주괴가 있습니다. 괴이하다, 괴상하다 할 때 그 괴자입니다. 여기는 북송시대에 성만경이라는 문학가요 서예가를 가리킵니다. 성만경. 아주 술먹는 행위가 기괴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친구와 1박 2일을 꼬박 술을 마시는데 두 사람이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렇게 마셨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는 어떤 때는 자기 다리에다가 족쇄를 채워놓고 또 술을 마셨어요. 나는 죄수다 하면서 그것을 수음이라 그랬습니다. 죄수 숫자를 써갖고 죄수가 마시는 술이다. 수음이라고 했고 또 집더미 속에 들어가서 목만 내밀고 또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자라 거북이 술 마시는 거다. 그래서 별음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 그걸 소음이라 그랬습니다. 새둥지 소자를 써가지고 새둥지에서 새가 마시듯이 나는 술 마신다 라고 하는가 하면은 밤중에 불을 다 꺼놓고 또 술을 마신답니다. 그걸 귀음이라고 했어요. 귀신이 술 마시기를 또 흉내내본다 했고 한 번은 나무에 올라가서 한 번은 땅에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학음이라 그랬어요. 날아다니는 학 있죠. 그 술 마시는 것을 흉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만경을 가리켜서 주괴라고 불렀어요. 마지막이 주도입니다. 요 도자는 물이 도자입니다. 때를 지어서 그냥 마시는 거. 즉 일반 술꾼들을 가리킵니다. 조준 선생 시의 표현으로 하면은 5급 이하 9급까지의 술꾼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많이 마실 줄도 모르면서 금방 취해가지고 했던 말을 계속 짓거리는가 하면은
무슨 말을 떠드는데 앞뒤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말을 떠드는가 하면은 예사로 길거리에 들어 누워가지고 잠들기도 하고, 심지어 남을 위협하고 겁을 주고 때려 부시고 하고 하는 친구들, 마시기만 하면 잠들어 버려서 친구들하고 대화도 못하는 술꾼들, 한 잔만 들어가면은 엉엉 울면서 신세 타령하는 친구들 다 주도라고 부릅니다. 가수들이라 그랬죠. 지금 선생은 가수 술꾼들의 꿈은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6단계로 나눠놓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이 밖에 여러 또 술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볼까요? 주치라고 부르는 술꾼이 있습니다. 치자는 바보 치자입니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두보를 가리킵니다. 두보가 술을 좋아했지만은 200한테 가려져 갖고 술꾼으로는 소문이 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보가 자기 생애를 표현한 시, 장유라는 큰 긴 시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는 이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옛날부터 술을 마시고 취하면은 우주를 바라볼 줄 알았을 뿐 세상에 속물들은 다 아득히 멀리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200과 같이 여행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추운 가을날에는 200과 함께 취해서 이불을 같이 덮고 잤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우리 몸 밖에 그 끝없는 근심 걱정들 그런 건 논하지 말아라. 우선 유한한 술부터 다 바닥내서 없애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술바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주치. 그 다음 주종이 있습니다. 주종. 종자는 우두머리 종자를 씁니다. 태종, 세종 할 때 그 종자입니다. 누굴 가리키느냐 하면은 공자를 가리킵니다. 공자가 자기 술에 대해서 쓴 표현이 하나 있죠. 주무량이나 불검난이다 라고 하는, 나는 술을 양 없이 마셨다. 엄청 마셨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한 번도 난잡한데 이런 바는 없다 이겁니다. 흐트러짐 없이 마셨다라는 그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주종 공자입니다. 그 다음 주선이 또 있습니다. 요 선자는 신선 선자가 아니고 스님들이 참선한다 할 때 그 선자입니다. 주선. 그러니까 술 드시는 스님 이야기입니다. 누구냐 하면은 송나라 때의 큰 스님 종고를 가리킵니다. 워낙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스님이라서 주육대사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 스님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음주 육식은 포살에 저해되지 아니하고 도둑질 간음질도 반야와 무방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즉 술 마시고 고기 먹는 것은 포살행에 어긋나지 않다라는 거야. 마셔도 좋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이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 도둑질, 간음질조차도 반야에 무방하다 그랬죠. 반야심경 할 때 그 반야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하고 깨치는 지성 그런 뜻인데 거기에 탈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스님이었는데 그를 주선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주판이 있습니다. 요 판자는 판사, 판결하다 할 때 그 판자입니다. 누구냐 하면은 공기라는 사람입니다. 공기. 성에 공시 들어갔으니까 공자님 후손이겠죠. 즉 공자의 29대 손이 됩니다. 5, 6세기 남북조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워낙 술을 좋아해서요. 그래서 관리가 됐는데도 다른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술만 찾았어요. 그런데 한 달 중 29일을 취해 있으면서 딱 하루를 술을 끊었어요.
그때 맨정신이 들어오면은 한 달간 미뤄놨던 정사를 다 처리해버리고 또 그 뭐 소송들 들어온 거 다 판결을 내리는데 그렇게 엄중하고 정확했다고 합니다. 하루 딱 근무하면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줄을 잘못 서갖고 역적으로 몰려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릴 무렵에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술을 갖다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하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50세 나이였어요. 그 다음 주살이라고 있어요. 살이 끼었다라고 하는 죽음하고 관련된 그 단어가 있죠. 주살. 술에 살이 끼인 겁니다. 이걸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3세기 서진시대 때 석숭을 가리킵니다. 석숭. 아주 부자였어요. 화려하고 저택은 궁전보다 더 좋았고 수천의 미인까지 하녀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석숭. 그런데 묘한 버릇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술을 대접하는데 어떤 이가 술을 마시지 못한다 하고 안 마시면은 그 옆에 앉혀놨던 미녀를 죽여버렸어요. 파트너를 죽여버리고 이래도 안 마실 것이냐 하고 했는데 이 석숭이 아주 좋아했던 미녀 하나가 있는데 그를 녹주라고 합니다. 녹주라는 예첩이 있었어요. 이거 뭐 중국에서 영화로 드라마로 수없이 나왔던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온 인물입니다. 나중에 반란군들이 쳐들어와서 석숭을 체포하고는 네 첩 중에 그 녹주만 내주면은 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 끝내 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삼족이 다 죽어버렸던 비극적인 인물이 석숭인데 그를 주살이라고 부릅니다. 또 주전이라고 있어요. 요 미칠 광자를 안 쓰고 중국에서는 이 미칠 전자를 씁니다. 술에 미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백하고 같이 놀았던 서예가 장욱을 가리킵니다. 장욱. 초서에 유명하죠. 그래서 그가 쓴 초서를 광초라고 부릅니다. 그는 꼭 술을 마시고 취해야 붓을 들고 휘갈기었는데 그럴 때마다 구름과 안개처럼 기묘한 글씨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그럽니다. 임금 앞에서도 예사로 모자를 벗고 상투머리로 술을 마시곤 했던 인물이 바로 장욱인데 그를 주전, 술의 미치광이로 표현하갑니다. 마지막으로 주황이 있습니다. 술의 황제란 뜻입니다. 진짜 황제였어요. 사마치라는 인물입니다. 사마 들어가니까 오죠. 제갈공명하고 다투었던 모사가 사마이죠. 사마이의 손자가 나라를 세운 것이 진나라입니다. 서진입니다. 사마염. 그 사마염이 초대 황제인데 사마염의 손자 되니까 3대 황제입니다. 그가 사마치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친구가 또 그렇게 다른 정무에는 관심이 없고 술만 좋아했다 그럽니다. 미인도 관심이 없었다 그러네요. 나라가 막 기울어져 가던 때인데 반란군들한테 황제가 쫓겨서 도망을 칩니다. 사마치가. 그런데 그 도망을 가면서도 술병 하나를 몰래 숨기고 갔어요. 그러니까 추격군들이 그 술 향기를 맡고는 뒤쫓아왔어요. 함께 가던 충신 중에 하나가 폐하 그 술병을 빨리 주십시오. 제가 들고 가면은 추격군들이 저를 쫓아올 테니까 당신은 안전할 겁니다 하고 술병을 뺏어갔어요. 그런데 이 황제가 붙잡혀 버렸어요. 잡히고 보니까 몰래 숨겨놓은 술병이 하나 더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술 냄새 때문에 체포가 되고 죽을 고비가 됐는데도 그 반란군이 한나라입니다. 그 유총이라는 대장이 이 사마치를 안 죽이고 자기의 연회장에서 일하게끔 합니다. 즉 연회의 술들을 만들고 감독하는 그런 직책을 줍니다. 황제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어느 날 주인이 와가지고 이 사마치에게 그렇습니다. 술 한잔 마시게.
하고는 술을 주고는 술 맛이 어떤가 그럽니다. 사마치가 그걸 한 잔 마시고 그럽니다. 이게 원래 아주 좋은 술인데,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술인데 오늘따라 술 맛이 영 엉망이다. 보아하니 이 속에 독약을 탄 것 같으다. 술 다 버렸구나 하고 마시고 죽었어요. 한유총이 사마치를 끝내 독약을 먹여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때 황제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 술꾼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이름 높은 술꾼들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술꾼들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면서 또 한번 내가 마시는 술은 어떤가, 내 술버릇은 어떤가를 한번 또 반성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